벌기 오늘도 활기차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죠? 그쵸? 아침에 딱 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요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파란 하늘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오늘 진짜 정말 가을 하늘 날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맑은 날씨로 우리가 변화를 하고, 우리 또 마음가짐이나 이런 우리 그 일하는 거나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 파란 하늘처럼 이렇게 아주 활기차고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하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된 건까지는 모르겠네요. 네, 됐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네. 네. 오늘도 기분 좋지 않았나요?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가지고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도 찍으면서 파란 하늘을 카메라를 딱 대고서 사진을 찍었더니요, 카메라가 하늘이 너무 파래가지고 앵글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내리고 다시 올려서 찍고 밑에 내려서 다시 찍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찍히더라고요. 카메라도 우리가 눈에서 보는 그런 거를 카메라 기기가 쫓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나 모든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캐치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만물이 우주의 그 자연적인 법칙이 사람을 보다는 기계나 이런 거가 정말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연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해결할 수 있고요. 자연이 만든 건 자연만 해결할 수 있어요. 태풍 같은 거 우리 인력으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건물 같은 거 올리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뭐 두바이에 있는 빌딩, 두바이 빌딩 같은 거 올리는 거, 사람의 힘으로 그 진짜 맞춰놓고 올리듯이 그냥 막 올려놓잖아요. 그쵸? 정말 대단한 사람은,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겁니다. 자꾸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침범을 자꾸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자연이 사람을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만물에 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까요? 그런 걸 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올리는데 그걸 과연 누가 만들까? 그런 대단한 건축물을 누가 만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올렸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걸 과연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올렸을까? 그리고 어떤 기술과 어떤 마인드로 그런 걸 올렸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두바이 빌딩이 여러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요번에 롯데타워가 올라갔잖아요. 123층짜리 롯데타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올린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이거죠.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을 것이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몇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술자들이 그걸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롯데가 그거 올리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줄까요? 기술이 많은 사람한테 분명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한테 페이를 지급하고 그 사람한테 컨택을 해서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했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잠 안 자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잠 안 자고 일을 해요. 빨라요. 예전에 두바이 빌딩, 말레이시아에서 쌍둥이 빌딩, 이제 두바이 왔기 전에 쿠알라룸푸 그 빌딩이 있었는데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하나는 삼성이 했고요, 하나는 일본 기업이 했었어요. 근데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는데 삼성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뭐가 먼저 올라가냐면 한국 기업이 삼성 기업이 훨씬 더 먼저 올라가고 일본 기업이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누가 났냐? 삼성이 났어요. 이게 쌍둥이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면 쌍둥이 빌딩 굉장히 큰 빌딩이 있어요. 콜라룸푸르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 빌딩 자체가 쌍둥이 빌딩인데 그게 이제 두바이 내기 전에는 두 번째로 이제 큰 빌딩이었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리를 놓은 거를 삼성이 올렸거든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이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옛날 습관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한참 얘기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간 근무를 정말 많이 해요. 아닌가요? 야간 근무 정말 많이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결과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낮에는 놀아요. 잡담하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업무 오늘 일 다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간 잡으면서 해요. 뭐 나오죠? 야간 잡으면 수당 나오잖아요. 수당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낮에는 놀고 밤중에 일을 해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문화였었어요. 그거를 타파한 풍습이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없앤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 잔업을 없앤 기업이 있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도요타라는 자동차 기업이 있었어요. 도요타는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인데 도요타가 엄청나게 잘 될 때였었어요. 정말 잘 됐을 때. 세계 최고 1위 기업이 어디예요? GM이라는 기업이에요. 제너럴 모터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미국 기업이에요. GM의 이제 자동차 기업이 세계 1등이었었어요. 근데 도요타가 역전을 했어요. GM을 역전하는 계기가 뭐냐면 잔업을 없애버렸어요. 잔업을 없앴는데 집에 가서 야간 근무하지 마. 3교대 근무하고 잔업하지 마. 바로 퇴근해. 그랬는데 오히려 주문량이 훨씬 생산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가 그때 당시에 세계 1등을 먹었어요. 자동차 생산 대수로 세계 1등을 먹었어요. 파격이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내가 성과를 얻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가 중요한 거죠. 일의 성과가 중요한 건 근무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10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올릴 수 있는 성과는 60%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5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똑같이 60%의 성과를 올렸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5시간 하면서 60%의 성과를 올린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뭘까요? 자, 10시간을 근무를 해서 60% 시간 성과를 올린 사람과 5시간을 일해서 60%의 성과를 올린 사람과 분명히 5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 5시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5시간 차이가 나는 사람은 5시간 동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시간 동안 60%를 한 사람은 10시간 동안 60%를 한 사람은 60%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5시간 만에 60%를 한 사람은 이 5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거에 50% 이상을 또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도요타에서도 똑같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하버드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도요타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과 근무에 대해서 일과 가족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어요. 도요타가 내세운 게 너 일 그만해. 집에 가서 가족들 봐.
가족들하고 놀아.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하고 더 열심히 놀으니까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지더라. 그리고 내가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무 시간 8시간이네. 8시간이면 8시간 딱 근무를 하고 나서 퇴근을 해서 가족들하고 놀더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훨씬 더 오르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과가 더 높아지더라.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가족들하고 놀면서 내가 기분이 좋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불량률이 줄더라. 성과도 높아지고 불량률도 좋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1등 먹었어요. 토요타라는 자동차 기업이. 그 얘기인즉슨 저희들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우리 미용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쵸? 맞아. 가게 오픈해보세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미용실 출근할 때 저는 몇 시에 출근했냐면 제가 8시 반에 출근했어요. 제가 항상 저는 1등이에요. 1등으로 출근을 해서 항상 맨 마지막에 저는 퇴근을 해요. 한 10시, 11시에 퇴근해요. 나머지 시간은 막 연습도 하고 막 공부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손님 오면 그때 애는 손님 진짜 많았어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미쳐. 그리고 9시 퇴근이면 8시 50분만 돼도 손님 받아요. 손님 받아요. 늦게라도 손님 받아서 다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용실이 바쁜 미용실도 있는데 바쁘지 않은 미용실도 또 있다는 얘기야. 그쵸? 낮에는 막 놀아. 근데 늦손님이 오죠? 그쵸? 늦손님은 낮에 팽팽히 놀았어. 오늘 매출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손님이 8시, 내가 퇴근이 9시인데 8시 50분에 손님 왔어. 낮에 손님 매출이 없었어. 일해요 안 해요? 손님 받아야 안 받아요? 손님 받아야 안 받아? 오늘 매출이 없었어. 받아요. 받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 낮에 생산적인 일을 못했죠. 그쵸? 근데 성과가 없었죠. 근데 손님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능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다음날 무리가 오기 시작하죠. 꼭 받지 말아느냐 받지 말아느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이건 뭐 받는 사람들은 이제 체력이 된다 그러면 받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단골 손님을 잡아야 되니까 받으셔야 되겠죠. 그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대체적으로 그런 불안함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기술이 당당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있어서 모든 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손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손님이 근무를 있으셔도 내가 오늘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다음날 또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희 미용실은 근무 시간이 10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하는데 거의 크로스가 한 8시 정도 되면 제가 손님을 안 받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7시 반까지 일을 하고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뭐 매출은 뭐 그럭저럭 오늘은 좀 매출이 저조합니다. 요즘에 손님이 없어서 좀 저조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토탈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부담감이 없을 그 매출이 크게 부담감은 없어요. 전체적인 매출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토탈을 봤을 때는 그거는 뭐냐면 늦은 시간까지 차라리 근무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저희는 칼퇴근 좋아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애들하고 노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그 다음날 일하는 성과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덜 피곤할 때 그 다음날 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만약에 낮에 내가 손님이 없었다 그러면 기술 정진하는데 내가 발전하는데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많이 보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정말 많이 보지만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등한시를 해요. 많이 등한시합니다. 연예인 정보나 뉴스나 이런 건 정말 많이 봐요. 하지만 내가 동영상을 좋은 정보로 동영상을 보는 거는 등한시합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미용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할 게 별로 없었대요. 할 게 별로 없었대요. 왜냐면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손님 받고 그냥 일만 하면 돼. 손님 기다렸다가 머리 해주고 그러면 하고, 손님 없으면 그냥 이렇게 놀다가 컴퓨터 찌찌거리고 이제 서핑도 하고, 오늘은 이 옷은 어떤 옷을 사 입을까 뭐 이런 거 쇼핑이나 좀 하고,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데 뭐 할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노는 거에 의한 그런 거에 많이 하고, 나의 소비를 위한 그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미용을 하시면서 내가 이게 직업이고 생활이고 취미인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않고요. 내가 할 일 도리를 막 찾아내요. 저는 아침에 딱 출근하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딱 출근하면 고객이 있으면 일단 1순위를 저는 고객을 하겠죠. 일단은 미용실 오면은 일단은 가게 뭐 청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걸 하고 그리고 머리 손질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동영상 제가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영상 인코딩을 막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내야 되니까 지금 그동안 제가 교육했던 거나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서 그 자료를 리스트를 싹 뽑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교육한 지 이제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데이터 정리를 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 또 한 가지 또 늘은 게 있어요. 뭐냐면 포토샵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동영상 촬영을 또 3개를 했어요. 손님 머리 자르는 것부터 파마하는 것부터 마무리하는 것까지 또 동영상을 또 3개를 찍었어요. 또 이거 인코딩해서 또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낮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바쁘게 일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쿠폰제 많이 걸어서 쿠폰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많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침부터 지금 저녁 때까지 제가 오늘 쉴 틈 없이 달리면서도 일은 정말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일을 할까요? 전 집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일절 안 해요. 아예 여기서 했던 모든 거는요 올스톱이에요. 미용실에서 했던 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안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10시 반에서 해서 출근해서 8시 딱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에만 일을 해요. 요거 집에 싸가지고 가지고 노트북 있으니까 해서 저장해서 집에 가서 작업 정리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샵에서 내가 근무를 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내일이면 바로 올라갑니다.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다 뽑아내서 내 정리 다 해서 내일 인코딩까지 다 해가지고 내일 유튜브부터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다 올라갑니다. 내일 중위는 다 무조건 다 올라가요. 그거는 뭘까요?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손님이 없나요? 드시는 게 바쁘거든요. 오늘 커트 몇 명을 잘랐는지 몰라요. 근데 일을 해요. 그거에 별도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커트가 빠르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샴푸도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거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런 와중에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요거 커트를 딱 했어요. 그러면 커트하는 시간에 뭘 해요? 자료를 만들죠. 인코딩 자료를 만들어요. 인코딩을 막 할 수 있게끔 해요. 저는 커트를 하기 전에 인코딩을 정리를 딱 해서 딱 하고 나서 인코딩 또 시작하고 커트하고 나서 또 와서 인코딩도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인코딩 하는 제가 커트하는 시간에 컴퓨터는 멈춰있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시작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그 시간을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시간에 짧은 짜투리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분, 1분, 10분, 1분 뭐 이런 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제가 이 작업을 합니다. 커피 타임에 이렇게 시간 낮춰서 나가서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시간이.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요 퇴근할 시간까지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딱 봤으면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거든요.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와 보세요. 제가 하는 일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즉슨 뭐냐면, 그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도 벌어요? 돈도 벌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정도 못한다. 내가 그 정도 못한다? 난 그 정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돈 조금 벌시면 되고요. 돈 버는 거 좀 늦게 벌으시면 돼요. 뭐 단순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 관리를 잘 하자는 얘기예요.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일머리를 잘하자. 혹시 그거 알아요? 아, 쟤는 일머리 참 잘해. 어? 쟤는 참 일 참 잘해.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 관리 통해서 그 적절한 시간 안에 적절하게 성과를 잘 올린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들은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쟤 일머리 참 잘해. 일머리 참 잘하고 일 참 잘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과를 높이 올리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도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잡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게 제가 볼 때는 유전학적인 것 같아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게을러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지런한데 성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부지런한데 성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커트를 할 때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어요.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커트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커트를 끝나고 나서 그 작업을 또 해요.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일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능률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짧은 시간 안에 일을 똑같이 하는데 100을 주어졌을 때 100이라는 숫자를 주어졌을 때 이 100이라는 숫자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5시간 근무해서 100을 올린 사람과 10사람의 시간을 투자해서 100을 올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시간 안에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충분히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제가 지금 아침에 10시 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8시까지 제가 근무를 한다겠죠. 8시 반까지 근무를 한다겠죠. 근데 지금 그게 하루아침에 돼 있을까요? 제가 이 가게 처음에 오픈할 때는요, 근무 시간은 칸이었었어요. 근무 시간은 제가 8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유지를 합니다. 손님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는 일을 했죠.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블로그 했죠. 왜? 블로그 하나 작업 올리는데 3-4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이거 블로그 하나 자료 올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3-4시간 걸리니까 어떻게 해? 집에 가서 해야지. 잠 못 자고 올려요. 그날 자료를 그날 손님은 머리를 잘라놓으면 정말 많이 찍거든요. 한 4-5명씩 사진을 좀 찍어놔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 일주일치를 그냥 싹 또 올려놔요. 미리 다 해서 작업해서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잠 안 자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때요? 잘 뜨잖아. 막 올리는 족속 막 1페이지 막 뜨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그걸로 떴으니까. 저희 미용실이 그걸로 떴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올리는 족속 1페이지 뜨고 손님들은 오고 돈을 벌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잠을 안 자도 돼.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손님들 안 오잖아요. 손님들이 이제 벌써 이제 다 아신 거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인스타, 페이스북 별로 효과가 요즘 별로 없어요. 그쵸? 그 대신에 옛날보다는 일은 능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옛날에는 많았지만 성과는 적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블로그 올리는 건 이제 달인됐어요. 정말 30분에 하나 뚝딱 올려요. 30분 인코딩 해서 사진 편집해서 해가지고 이런 거 편집까지 해서 30분에 1시간이면 뚝딱 다 올려버려요. 정말 빠르죠? 뭐죠? 손에 스피드가 붙기 시작합니다. 손에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하는 게 이제 정말 능률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그런 걸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커트도 똑같아요. 내가 1시간 커트할 거를 10분 만에 커트하면 내가 할 일이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죠.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선생님 요즘에 페이스북도 하고요, 인스타도 하고요, 카카오 스토리, 여러 가지 거의 다 합니다. 요즘에 할 수 있는, 요즘 밴드 안 했었는데 밴드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요즘 밴드도 합니다. 밴드는 안 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많은 시간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짜투리를 뽑아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장님 그 시간에 그걸 어떻게 다 하세요? 저 안 합니다. 저 집에서 일 안 해요. 저 손님들이 물어봐요. 원장님 몇 시간 주무세요? 저 8시간 자요. 놀랍죠? 저 8시간 잡니다. 8시간 안 자면 저 죽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8시간 안 자면은요, 가게에 오면 제 시체 돼요. 저는 잠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가게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만든다는 얘기죠.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룰 수 있는 걸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도요, 내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시간표를 한번 짜보시고요. 머릿속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 거를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커트하는 시간에는 뭘 인코딩 한다.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고 이런 모든 거를 내가 자료를 올리는 거나 이런 것도 또한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는 가끔씩 손님들 머리 하면서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저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포토샵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해서 포토샵 하는 거 공부하고 있어요. 포토샵 안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가게 오고서부터 요즘 이제 거의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가게 출근하면서부터 미용인이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랐다는 거죠. 미용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미용만 해야 되냐는 거죠. SNS에 올리는 사진 편집도 해야 되고 사진도 촬영 잘해야 되고 미용만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술만 좋다고 해서 손님이 오나요? 아니란 얘기죠. 내가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손님들 예쁜 손님 오면 예쁘게 사진 찍는 것도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 사진을 찍은 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쁘게 포장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그쵸? 포토샵에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면 더 좋고 그거를 또 글도 잘 써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런 거를 내가 짬짬이 틈을 내가면서 계속 하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잘 되라는 건 없어요. 커트 잘 가르쳐준다고 커트 하루아침에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무한반복 하다 보니까 잘 되잖아요. 저도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유튜브 포토샵 이까짓 거 내가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요즘에 계속 포토샵 막 똑같은 거 그냥 무한반복 계속 가서 봐요. 한 번 가르쳐주면 잊어버려. 금방 까먹어요. 요거 복사했는데 요거 해서 한 번 봐서 이거 했어. 실수했어. 근데 다음에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 하긴 했어. 근데 그 다음에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른 사진을 가지고. 미치는 거야. 그럼 또, 그럼 동영상을, 똑같은 동영상을요, 계속 반복해서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강의 내용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으면, 이 강연성 동영상을 무한반복해서 100번 이상 보시라고. 그래도 될까 말까라고. 똑같은 동영상을 무한반복해서 100번 이상 보시라고.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포토샵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건 무한반복해서 보는 거야. 무한반복해서 안 되겠어. 이거 까짓 거 이거 사진 편집하는 거. 지금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점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간 개념을 제가 철저히 하면서 제가 할 거 다 해가면서 짜투리 시간을 더 첨가하는, 자꾸 일하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손의 능력이 더 높아지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하나를 멈추지 말고요. 이게 완성이 됐으면 다른 걸 하나를 해서 계속 스피드를 만들어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걸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를 자꾸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일의 능률을 만들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많은 일을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거, 자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거 말고,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게 말고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거는 내가 많은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 능력이 되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십니다. 아셨죠?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서 여러분도 대박나는 미용실 만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